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꼭 붙잡고 계시진 않나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아팠던 기억,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리고 이해받지 못했던 서러움까지 손에 쥐고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놓아버리면 영영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세게,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손에 쥔 것이 가시처럼 아파도,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짓눌러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을까? 이제는 놓아도 되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시간은 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 놓는다는 것이 슬픔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놓아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편안하게 앉아서 혹은 누워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 하나쯤은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놓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아까워서, 소중해서, 그리움 때문에. 하지만 그 밑에는 조금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놓아버리면 내가 텅 비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놓아버리면 그 사람이 정말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놓아버리면 내 인생에서 그 의미마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아픈 기억도, 떠난 사람도, 돌아올 수 없는 시간도 마음속에 꼭꼭 싸매어둡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아들 하나를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40대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20년이 넘도록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책상도, 옷도, 심지어 신발까지 아무것도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치워버리면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방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아이가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만 그 방 앞에서 매일매일 울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놓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우리 자신이 짊어지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차가운 말 한마디,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억울했던 기억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는 그 기억을 몇 년이고, 심지어 몇십 년이고,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역시 두려움 때문입니다. 상처를 놓아버리면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것 같아서 내가 겪은 아픔이 가볍게 지나갈 일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상처마저도 꼭 붙잡고 삽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상처가 다시 쑤십니다. 나는 그때 그랬어. 나는 그런 일을 겪었어. 그 말을 되뇌이는 동안 우리는 계속 그 시간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익숙함 때문입니다. 아픔도 오래 안고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외로움도, 서러움도, 심지어 미움도 익숙해지면 편안함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것은 낯섭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줄 알면서도 익숙한 것을 계속 붙잡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70이 넘어서도 예전 사업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내가 한창 때는 말이야.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과거의 영광을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손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이야기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어떤 의미예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 같아서 그랬나 보구나. 우리는 때때로 과거를 붙잡음으로써 현재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지금의 내가 약해 보일까봐, 지금의 내가 작아 보일까봐 과거의 나를 계속 끄고 다닙니다. 하지만 과거는 아무리 붙잡아도 지금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을 사는 걸 방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놓아야 하는 것은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한 미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헤어집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나고, 어떤 이는 멀리 가버리고, 어떤 이는 마음이 멀어져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내지 못합니다. 왜 그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볼 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후회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후회는 더 깊어집니다. 자식들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줄 걸.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할 걸.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할 걸.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 알고 있던 것으로,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의 우리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서툴렀지만, 우리가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는 그 미련을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이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무거운 후회와 죄책감을 내려놓고 대신 따뜻한 그리움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놓아야 하는 것은 나를 아프게 했던 상처와 원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다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만 예뻐하셨고 며느리인 그분은 늘 구박만 받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평생 나는 뭐였나 싶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분은 70이 넘어서도 그 서러움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손주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누구 탓만 하고 살았더니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구나. 우리는 때때로 상처를 붙잡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벌합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 생각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를 더 작게 만들 뿐입니다. 상처를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이 나를 정의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겪었지만 나는 그 일로만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던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놓아야 하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과거는 현재보다 항상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의 불편함, 지금의 외로움, 지금의 아픔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과거는 빛나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우리는 그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젊었을 때도 우리는 나중에는 더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시간에 있든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는 그저 과거보다 못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를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가족의 안부 전화를 받는 것,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지금이 더 소중합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감사하면서도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네 번째로 놓아야 하는 것은 내가 만든 나 자신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평생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다. 강한 아버지, 헌신적인 어머니, 책임감 있는 가장, 성실한 직장인.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더 이상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살라고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집안일을 하나하나 챙기시고 가족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편하게 쉬셔도 돼요.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갑자기 무력감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필요 없구나.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역할과 나 자신을 혼동합니다. 강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해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소중합니다. 역할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로 숨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유로운 일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놓아야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놓아? 맞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놓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놓는 순간 우리는 빈 공간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언가로 꽉 채워져 있던 마음이 갑자기 텅 비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사셨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분은 남편의 흔적을 하나도 치우지 못하셨습니다. 옷도 안경도 심지어 약통까지 모두 그대로 두셨습니다. 치우면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옷 한 벌을 정리할 때마다 눈물이 났고 물건 하나를 치울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치울 걸 그랬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물건을 보면서 매일 우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놓는 과정은 이렇게 아픕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슬픔을 겪습니다. 다시 한번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는 걸 두려워합니다. 차라리 붙잡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붙잡고 있는 아픔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놓으면서 느끼는 아픔은 지나갑니다. 처음엔 무너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것들이 천천히 채워집니다. 평화, 고요함, 그리고 작은 행복들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놓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또 다른 어려움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놓아버리면 그 사람한테 미안한 거 아닐까? 내가 놓아버리면 그 사람을 배신하는 거 아닐까? 특히 돌아가신 분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몇 년이 지나도 웃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웃으면 저 사람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요.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아이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우리가 평생 슬퍼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바라는 게 우리가 웃지도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웃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놓는다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사랑은 무거운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이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나면 무엇이 보일까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앞으로는 어떡하지? 그러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놓고 나면 신기하게도 지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새들의 지저김,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손주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놓고 나서야 비로소 느껴집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큰 병을 앓으셨던 분입니다. 몸이 아파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불편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하고 늘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큰 병을 앓는 분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나는 적어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구나. 나는 적어도 밥을 먹을 수 있구나. 나는 적어도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구나. 불평을 놓고 나니 감사할 것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아야 무엇이 보입니다. 무거운 짐을 놓아야
가벼운 발걸음이 보이고, 과거를 놓아야 현재가 보이고, 불평을 놓아야 감사가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나 자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식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 기대들을 충족시키려고 우리는 나 자신을 숨겨왔습니다. 이래야 좋은 부모지. 이래야 훌륭한 사람이지. 하지만 그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짜 내가 보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진짜 바라던 삶. 나이 들어서야 이것을 발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림으로는 돈을 못 벌지 하고 그 꿈을 접으셨습니다. 70이 넘어서 우연히 미술학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무엇을 놓고 살았는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이제는 아무도 할아버지에게 돈을 벌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로 살면 됩니다. 역할을 내려놓으니 진짜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인생에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상처와 원망을 놓고 나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동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면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이 나를 잊어서가 아니라 바빠서라는 것. 친구들이 연락하지 않는 것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서로 조심스러워서라는 것. 원망을 놓고 나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고 늘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가 크게 아프셨을 때 며느리가 밤새도록 곁에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아끼고 있었구나. 그동안 할머니는 며느리의 서툰 표현을 무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니 며느리의 진심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감정에 가려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놓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놓음이 아닙니다. 진짜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인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놓음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 속에서 우리는 진짜 평화를 찾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완벽주의자로 사셨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예상대로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셨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나이가 들어 병을 앓으시면서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처음엔 그 깨달음이 절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완벽함을 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식의 인생, 다른 사람의 생각, 심지어 과거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통제를 놓으면 비로소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강물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놓음입니다. 그렇다면 놓는다는 것이 그저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과거를 놓으면 현재를 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상처를 놓으면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놓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더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더 멀리 갈 수 있듯이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 70대 후반에 혼자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챙기느라 일하느라 바빠서 여행을 한 번도 못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고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무슨 여행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가야죠. 더 늙으면 못 가잖아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다는 관념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의 80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행복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놓음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놓아야 하는 것들, 놓는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놓고 나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놓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 상처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해야 할 것들, 되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책임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아니면 더 짧을 수도, 더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사는 데 쓸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사는 데 쓸 것인가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놓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놓아도 될 때가 되었구나.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나씩 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잘 놓아지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과거를 향해 계속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향해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곧 다가옵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엇을 붙잡고 사셨나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 마음속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이것은 이제 놓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새해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과거의 짐이 아니라 현재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었고 후회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부드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은 인생을 걸어가세요. 놓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순간 두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운 손으로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만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바람, 사랑하는 사람의 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무거운 짐 하나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에서 작게나마 위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놓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놓고 나서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조금씩 가벼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